단어나 아니면 the rules, 규칙을 사용합니다. in conversation, 대화 속에서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요. 그 규칙이 뭐였습니까? 엄마나 아빠가 나가면 이렇게, 지가 나가면 이렇게 말해라. 규칙을 이제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leave it to children, 그것을 아이들에게 떠넘긴답니다. 뭐를요? To figure out what is going on.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맡긴다는 거죠. 됐어요?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에게 언어 학습을 시킬 때 이 단어라는 것은 정의가 이렇고 문법적으로는 뭐고 이게 피동형이고 막 이렇게 설명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직접 말을 해보고 아이가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직접 받아들이고 아 이런 상황에 저런 말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끔 언어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배우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In order to learn language,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유아가 must make sense of the context. 맥락을 이해해야만 하겠죠. 당연하죠. 맥락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언어를 배우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빠가 나가냐 지가 나가냐 맥락에 따라서 하는 말이 달라지니까요. 자, 그 맥락이 어떤 거냐? In which language occurs. 언어가 발생하는 맥락을 애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즉,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맥락 이해라는 게 곧 무엇이다?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됐어요? 자, 유아 언어 학습에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다시 쓸게요. 언어 학습 시에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맥락을 파악하는 거라고. 맥락 파악. 근데 이 맥락 파악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얘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됐어요? 여기서 말한 거죠. 언어가 발생하는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언어가 발생하는 맥락을 이해해야 돼. 어느 상황에 이 언어가 발생할까? 근데 이 상황에는 이렇게 말하고 저 상황에는 저렇게 말하고 이 상황 하나하나가 뭐예요? 다 문제예요, 아이에게는요. 그러니까 퀴즈로 내면 이런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됐어. 친구가 네 물건을 뺏어갔어. 어떻게 말해야 돼? 문제잖아. 그렇죠? 상황이죠, 상황. 상황을 줬고 문제죠, 애한테는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내미가 대답합니다. 고마워, 만약에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이거는 답을 잘못 말한 거죠. 그럴 땐 고마워가 아니라 뒤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려줘. 그러면은 물론 이건 예시고요. 실제로 이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어요. 그럴 때는 뺏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가져가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아직까지 화를 내본 적이 없거든요. 평생 살면서. 그러니까 얘가 내 아들이라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귀엽게 말하더라고요. 가져가지 마 이러고 있어. 좀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 톤이 아니야 더 세게 말해야 돼. 야 가져가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해야 돼 하니까 그 또 내 목소리를 따라해요. 야 가져가지 마 이러고 앉아 있어. 아니 목소리를 따라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간 그러니까 언어가 발생하는 그 상황들이 전부 다 문제잖아요. 문제. 그러면은 이 파악을 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 해결을 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바로 이 문장이 뭐가 되냐면 이거의 주제가 됩니다. 주제. 자, 근데 그 아래에도 주제라고 써놨거든요. 여기는 사실 주제라기보다는요. 여기는 요약,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결론. 결론,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 쭉 나오다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To sum up이라고 나왔죠. To sum up이 요약하자면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다른 말로 in short 이렇게 써도 됩니다. 요컨대 요약하자면 We have all been solving problems of this kind. 우리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왔습니다. Since childhood, 어린 시절부터요. 그렇죠? Usually without awareness, 보통 의식 없이요. 어떤 의식이냐? Of what we are doing.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 없이, 즉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왔다는 거죠. 우리가 딱 어렸을 때 이 상황에 뭐라 말해야 되지? 이거를 막 우리가 고민하고 막 문제를 풀듯이 그렇게 머리를 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뭐 엄마 아빠가 이럴 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말하는 거지 뭐. 근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혀왔다는 겁니다. 첫 문장에서 나온 게 뭐였습니까? 뇌는 끊임없이 우리 이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고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언어 학습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첫 문장부터 어땠냐면요. 다짜고짜 뇌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뇌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어 학습 나왔으니까 언어 학습인 측면에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구나. 좀 더 보자 하면서 어른들은 그 단어에 대해서 제대로 안 알려줘. 대신에 애들이 지가 알아서 상황에 맞춰서 그거를 익혀나가고 있는 거야. 결국 여기서 상황에 맞춰서 어떤 언어를 말해야 할지 그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 학습 과정에서 맥락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문제 해결 과정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 문장과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설명하다가 여기에서 주제 말하고 결론 나오는 이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문제 부분을 한번 같이 볼까요? 번호가 써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서로 어떤 관계냐라고 했습니다. 1번 문장, 2번 문장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뇌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했고요. 여기서 우리의 뇌가 하는 일 여러 가지를 다 써놓은 거죠. 예시로서.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대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뭡니까? 반복 관계입니다. 반복 관계. 우리가 반복이라는 말을요. 재진술이라고도 말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번 문장 빈칸에는 어떤 접속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가? 접속 부사란 연결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instead가 정답이었죠. instead. 그렇죠? 자, 그럼 왜 instead가 들어가는가? 그 내용이 써져 있는데 좀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장에서 제시된 성인들은 아이들에게 단어의 의미, 문법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 전 문장에서. 그러면은 설명 안 하고 끝나냐? 아니다. 그 대신에 애들이 알아서 파악하게 만든다라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대신에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죠. 대신에라는 거는요. 반대 내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돼요. 됐죠? 앞에 있는 걸 안 하고 그 대신에 뒷 내용을 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 내용에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7번 문장의 빈칸에는 어떤 접속사가 나와야 되는가? 이 부분이죠. 아까 썼었던 to sum up입니다. 만약 t가 없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in short를 써도 돼요. 요약하자면. 자, 그래서 3번에서 6번 문장에 나온 설명 부분을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to sum up 이런 식으로 쓴 거고요. 자, 아래 있는 부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주제를 요약한 건데 이걸 한번 볼게요. 제가 답을 이렇게 썼는데 The brain is constantly being used to solve problems. 첫 문장에 나온 거랑 사실상 똑같습니다. 뇌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됐죠? 이 문제라는 것들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글을 기준으로 하자면 언어 학습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오른쪽 도식화를 보자면 1, 2, 3, 4, 5, 6, 7 이렇게 나눴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6번 문장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얘는 사실 주제문이었어요. 6번 문장은요. 7번 문장은 결론이자 곧 무엇이었습니까? 요약을 주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다짜고짜 뇌가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 해결한다 초반 내용만 보고서는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가 알 수가 없었어요. 읽다 보니까 중간쯤에 언어학습 얘기 나오고 이런 내용 나와서 이게 결국 둘이 똑같은 거구나 라는 거를 후반부에서 알게 된 거죠. 따라서 일반적인 설명이 쭉 나오다가 중요한 내용이 후반부에 나오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설명 결론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늘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패턴을 배웠잖아요. 무슨 뭐 설명 결론이니 현상 문제니 통념 반박이니 막 여러 가지를 배웠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의문이 하나 들 수 있어요. 선생님, 저희가 글을 읽으면서 이런 패턴을 다 알아야 하나요?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거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좋지만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혀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읽는 이 독해 모든 글은요. 결국에는 도입, 주제, 부연으로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디가 소재를 제시하고 있고 어디가 주제고 어디가 부연 설명이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 뭐 통념 반박 패턴이야, 뭐 이거는 문제 해결 패턴이야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가 주제냐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팁으로서 알려드리는 거지. 이거를 꼭 알아야 되는구나, 이 패턴을 알아야 되는구나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러한 패턴을 여러분이 알게 됐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요. 내신 대비할 때 어떻게 변형 문제로 나올까를 예상하기가 좀 쉬워져요. 왜냐면 각 패턴별로 낼 수 있는 문제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연구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 요약 내기 좋겠다. 비교 대조류로 나오고 있네. 얘는 흐름이나 어휘나 요약으로 내기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을 하기에는 좋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각자 여러분 내신 대비해주는 선생님이 다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내신 이렇게 시험 변형돼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 그게 다 이걸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알면 좋지만 굳이 이거를 막 머릿속에 넣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핵심은 뭐다? 주제만 알면 돼요. 알겠죠? 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자 잠깐 쉬었다가 22번 내용 이어서 볼게요.
왜 이렇게 교실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쾌하냐 이거. 아우 뭐야 이거 어디서 나는 거예요? 아 이거 남자놈들이 이거 딱 여기 망친데서 냄새 나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좀 씻고 다녀줘. 응? 나봐. 아니 여기 문을 열어놨잖아. 복도에서부터 뭔가 이 그 캐 묵은 그 뭐냐 장롱에 되게 오래 묵혀 있는 그 옷 냄새 있지. 그게 막 어우 씨. 자, 22번 보겠습니다. 이 교재도 거의 끝나가네요. 25번까지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25번까지나. 그래서 요거 끝나면은 다음 교재 바로 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다음 교재 하면 다음 시간에 다음 교재를 줄 건데 잠깐 계산 좀 해볼게요. 오늘 14일이지? 그러면 내신 대비가 언제부터 하려나? 아마 이때쯤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3월 말에. 우리가 항상 이때쯤 해왔으니까 내신 대비를. 그래서 이때 근데 니네 학사 일정에 따라 다른데 이때 하거나 아니면 다음 주 4월 3일 이때 할 수도 있어요. 둘 중 하나예요. 아 그리고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2는요 내신 대비 때 그 너네 원래 그 두 번 와서 수업 듣고 한 번 그 자습 테스트 보러 왔잖아요. 고2는 그게 없어요. 참고로 말하면 원래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냥 두 번 와서 니네 그 수업 듣고 테스트 하고 끝입니다. 니네가 지금 이제 파토에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신 대비 때도 아마 비슷할 건데 이게 그 참고로 이제 내신 그 방편성하고 시간표 짜고 담임 배정하는 게 다 제가거든요. 다 내가요. 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특히 우리 이제 대진고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이 이제 좀 많다 보니까 대진고의 경우에는 반이 2개 반이 나올 수도 있어요. 2개 반이 만약 나오게 되면 한 반은 화토반이 될 수 있지만 한 반은 화목 또는 목토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나중 가서 스케줄 조사도 하면서 알려줄 거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주 2회만 나오면 된다. 자, 다음 봅시다. 22번. 빈칸 문제네요. 빈칸이 맨 마지막에 뚫려 있어요. 아까 전에 말했죠. 설명 결론 패턴이면 결론 즉 주제 및 요약이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마지막 부분에 빈칸을 뚫는 게 일반적이다. 얘기했죠. 그래서 얘도 전형적인 결론이 마지막에 나온 문장이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가봅시다. 소재 파악해야 되니까 첫 문장 읽어볼게요. In Dutch bicycle culture. 자, 네덜란드 자전거 문화에서는요, 뭐가 일반적이랍니다. 투부정사가요. To have a passenger on the back seat. 자, 뒷좌석에다가 동승자를 앉히는 게 일반적이랍니다. 뭐 그럼 뒷좌석에 앉히지 않나? 그럼 자전거를? 앞좌석에 앉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러고 아니 근데 그 여러분 혹시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그 이제 시골 가면은요. 우리 이제 그 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그 시골 집까지 거리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저를 데리러 왔었어요. 근데 그때 뒤에 안 앉히고 앞에 앉혀갖고 앞에는 요러고 쭈그리고 있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다리를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요러고 이제 운전을 했었거든. 이런 경우가 없네. 아무튼 네. 어쨌든 뒷좌석에 동승자를 앉히는 게 되게 일반적이라는데 so as to 하면은 뭐 하기 위해서죠? in order to랑 똑같습니다. Follow the rider's movements. 자, 그 자전거 운전자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위해서 the person on the back seat. 자,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요 needs to hold on tightly. 자, 꽉 잡을 필요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꽉 잡아야겠죠. 자, 그리고 bicycle turn. 자, 자전거는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죠. Not just 나왔고 but also 나왔습니다. Not only but also죠. 자, 그러면 by steering. 이 steering이라는 게 요거 핸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핸들을 조종하는 것으로서 뿐만 아니라 lean 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만 꺾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꺾는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자전거는요 어떻게 방향을 바꾸냐? 핸들을 조종해서 뿐만 아니라 몸을 기울임으로써 방향을 바꾼답니다. 그래서 passenger는 needs to lean 역시나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The same way as a rider 그 운전자와 함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울이면 뒤에 이렇게 타고 있는데도 이렇게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 반대로 가면 이 균형이 안 맞게 될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이 글의 소재는 뭐겠습니까? 결국 어떤 이제 뭔가를 이제 탑승한 상황, 지금 자전거 탑승한 상황이 나왔는데 동승자가 뭔가 뒷좌석에 앉은 동승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뒷좌석에 앉은 동승자인데 좀 더 정확하게 쓰자면 동승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동승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뭡니까? 같이 방향을 이렇게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A passenger. 자, 그 동승자가 어떤 동승자냐? Who would keep sitting up straight. 자, 계속해서 똑바로 서 있는 동승자래요. 여러분 봐봐.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했었어. 근데 계속 똑바로만 있어. 그럼 이거는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would literally be a pain. 말 그대로 고통일 거랍니다. in the behind. 뒷좌석의 골칫거리가 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얘는. 똑같이 움직여야 한다라고 지금 여기서 need to 표현을 썼습니다. 필요성을 지금 강조를 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하고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자, 이번에는 소재가 바뀝니다. 이번에는 모터사이클이에요. 지금까지는 자전거 얘기였죠. 이번에는 모터사이클로 바뀌는데 자, 모터사이클을 탈 때, 오토바이를 탈 때 this is even more critical.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답니다. 이게 뭔데요? 이게 뭐야? 앞좌석 그 운전자와 그 몸의 움직임을 똑같이 한다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진답니다. 오토바이 뒷좌석을 이제 타보시면 알 텐데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3학년 때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왜냐면요 과외를 그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려면 차 살 돈은 없고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아주 가끔씩 뒷좌석에 이제 태우고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재밌다 막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 진짜 패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꽉 잡고 좀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이 좀 움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그러니까 이게 배로 힘든 거야 이게. 잘못하면 이거 균형 잃어서 사고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Their higher speed. 자, 그들의 더 높은 속도가 requires 뭘 요구하냐면 more leaning on turns. 그러니까 방향을 바꿀 때 더 많은 기울이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lack of coordination. 이 coordination이라는 게 뭔가 같이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협응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함께 응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응한다. 내가 몸을 이쪽으로 기울이면 얘도 이렇게 기울인다. 함께 응하는 거죠. 그걸 coordination이란 거예요. 근데 협응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바꿀 때 더 많이 기울여야 되고요. 만약에 협응이 안 되면은 재앙이 생긴다. 마이너스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재만 달라졌을 뿐이지 결국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뭡니까? 동승자, 뒷좌석에 앉은 동승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앞에 운전자와 몸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몸의 움직임을 맞춰야 된다. 결국 이거예요. 이 글의 주제는요. The passenger, 그 동승자는 is a true partner in the ride. 자, 주행의 진정한 동반자랍니다. Expected to, 뭐뭐 하도록 기대되는. 여기가 빈칸이었거든요. 자, 뭐 정답을 미리 말하면 정답은 3번인데요. 자, 정답을 체크하기 전에 여기가 빈칸이라고 치고 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 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뒷좌석에 앉은 동승자의 역할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운전자와 움직임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똑같은 말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설명이 계속 어때요? 반복되고 있었죠. 이 글은요, 명백하게 말하면 설명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나왔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가.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죄다 똑같은 말, 즉 명백한 주제문이 어디다라고 말하기는 좀 모호한 문장이에요. 얘가 그나마 주제에 가까운 거지 어디가 주제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 문장이란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설명 1, 2, 3 나왔을 때 주제문이 없는 문장이에요.
주제문이 없다는 건 뭐다?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이 얘기했잖아요. 계속 운전자와 움직임을 맞춰야 된다. 안 맞추면 역된다. 계속 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빈칸에 들어가야 할 답도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문제 부분을 한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게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이거. 운전자와 움직임을 맞춰야 돼. 1번 보자면 run other people of danger. 자, 다른 사람에게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된다는데 아니 뭔 위험을 경고합니까? 땡. 두 번째, stop the rider from speeding. 운전자가 속도를 내는 거를 멈추게 한대요. 상관없는 거고요. 세 번째, mirror the rider's every move. 자, 운전자의 모든 움직임을 mirror, 따라하는 거죠. 바로 이거죠. 운전자의 움직임을 따르는 거. 그렇죠? 세 번째, 3번이 정답. 4번은 relieve the rider's emotional anxiety. 이건 뭐야? 아니 운전자의 감정적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된다고? 야 쫄지 마, 너 잘할 수 있어, 운전 잘해, 이거 해,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5번은 monitor the road conditions carefully. 자, 도로 상황을 주의 깊게 주시해야 된답니다. 얘가 동승자가 하는 역할이야? 야 저기 차 온다, 야 뒤에 차 온다, 이거를 동승자가 해야 돼? 그럼 혼자 운전하면은 도로 상황을 못 봐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 3번만 가능하죠. 내용 어렵지 않았죠? 자 바로 가볼게요. 아래. 자, A 문장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 두 문장에서 이 글의 소재를 찾아 5단어를 영어로 써라. 소재 뭐예요? 이거잖아요. 딱 나왔죠. Passenger on the back seat. 이거죠. 그래서 뒷좌석에 앉은 동승자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 5번 문장에서 밑줄 친 this가 의미하는 것.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었던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동승자가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란 말은 빼도 돼요. 동승자가 운전자와 같은 방향으로 기울이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7번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결정적으로 표현한 한 단어를 영어로 쓰고 한글로 해석해라. 그게 바로 뭐다? coordination이죠. 협응. 협응이 뭡니까? 함께 협의해서 응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일래나? 질문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른데 23번 한번 보세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이번에도 빈칸 문제인데 역시나 빈칸이 어디 있어요? 후반부에 있는 거 보이시죠? 한번 볼게요. 자, 바로 가봅시다. 아, 요 지문이군요. 요 지문 조금 빨리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네요. 가봅시다. We are told. 우리는 자주 듣는데요. 뭐를? 대절을요. 근데 문장이 조금 긴데요. 기니까 큰 틀로만 분석을 해볼게요. 큰 틀로만 분석을 해보면 소리. 대절이 여기까지네. 여기 비커즈절이 껴있고요. and하고 그 다음에 대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대절이 두 개 나와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 일단 보자. 우리는 뭘 듣냐면요. 신생아와 유아가 are comforted, 편안해진다고요. by rocking, 흔드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거에 의해서 편안해진다고 자주 듣죠. 뭐 때문에? 이 모션이 비슷하니까. 뭐랑 비슷하니까? to what they experienced. 그들이 경험한 것과 비슷하니까요. 어디에서? in the womb, 자궁에서. 됐죠? 그리고 that they must take comfort. 그들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 편안함을 받는 것에 틀림없답니다. In this familiar feeling. 이러한 친숙한 느낌에서 얘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 혹시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 여러분이 18살이니까 예를 들어 동생 중에 한 8살, 한 초등학교 한 1, 2, 3학년 정도 된 동생이 있다.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이제 또 애를 이제 또 키워본 사람으로서 말하자면요. 실제로 애를 이제 분유를 줄 때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분유를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요, 애가 빡친데 죄송해요. 애가 짜증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바운스가 중요해요. 바운스. 이래야 돼요. 이렇게. 거의 뭐 내가 그 YG 힙합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바운스를 계속 줘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허리가 나가요. 허리가 나가. 계속 이래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왜 아이들이 편안해 할까라고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계속 이렇게 흔들림을 경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흔들림을 경험했었고 그게 아이한테는 익숙하니까 애가 밖에 나와 있을 때도 이렇게 흔들리는 환경을 편안해하지 않을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다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 이것 자체가 무슨 표현이냐면요. 폭력적 표현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들어 이런 말이잖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주 들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실제로는 뭐야? 아니야.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뒤에 뭐 나왔어요? however 나왔죠. 됐어요? 통념적 표현이란 거야. 통념적 표현. 자, 자궁에서의 경험한 것과 비슷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런 걸 편안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랍니까? However, 그러나 이것은요. 이게 사실일 수는 있대요. 사실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to date there are no convincing data. 자, 설득력 있는 데이터가 현재까지는 없답니다. 현재까지는요. 설득력 있는 데이터가 없대요. 그 설득력 있는 데이터가 뭐냐? 이런 데이터래요. Demonstrate a significant relationship. 그러니까 상당한 관계를 입증하는 설득력 있는 데이터가 없답니다. 어떤 관계성이냐? 이런 관계성이야. Between us니까 A and B가 되겠죠. 여기 and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 A가 되고 이 부분 B가 되는 거고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면 The amount of time a mother moves during pregnancy. 그러니까 임신 기간 동안에 엄마가 움직이는 시간의 양이죠. 이거랑 그녀의 신생아의 흔들림에 대한 반응이죠. 이 둘 사이에 관계성을 보여주는 그런 입증할 만한 데이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추측할 뿐이야. 얘가 흔들리는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뱃속에서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런 거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그냥 추측을 했을 뿐인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근거가 없대요. 근거가 없대. 그냥 추측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새로운 의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은 왜 이렇게 흔드는 했을 때 편안함을 느낄까? 이제 새로운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엄마 뱃속에서 경험한 거랑 비슷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추측을 했는데 아니 근거가 없대잖아. 그러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 글의 주제가 되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소재를 일단 잡을 수 있겠죠? 자, 소재를 먼저 볼게요. 이 글의 소재는 뭡니까? 흔들림을 좋아하는 신생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들림을 좋아하는 신생아.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처음에 들었습니다. 이유 1번. 이게 뭐였습니까? 자궁에서의 경험과 유사하다 라고 추측을 한 거죠. 근데 이건 뭐다? 사실이 아니랍니다. 왜? 근거가 없으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이유가 나와야겠네요. 또 다른 이유. 자, 그러면 이제 왜 아이들은 흔들림을 좋아할까요? 한번 볼까? Just as likely. 자, 그만큼 가능할 법한데요. is the idea. 요 문장 잠깐 볼게. 여기가 주어고 is가 동사고 그 다음에 여기 likely가 보어예요. 됐어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러면 이제 지금 도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법적으로 중요해서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해석할 때 헷갈릴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just as는 뭐냐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함께 설명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주어 동사 보어가 도치되는 경우를요 좀 전문 용어로 형식 도치라고 불러요. 용어는 몰라도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도치는 어떻습니까? 부사가 문두에 오거나 아니면 부정어가 문장 앞에 왔을 때 주어 동사 도치된다. 이거였죠. 이게 일반적으로 배우는 거야.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요. 이 형식 도치가 되는 건데 자, 주어 동사에 형용사 보어가 나올 때요. 명사 보어 말고 형용사 보어가 나왔을 때 얘를 역순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역순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역순으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보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어가 너무 길어서입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후자예요. 후자. 왜냐면 아이디어하고 대절 나와 있죠. 그럼 이 대절이야가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공격절이거든요. 그럼 주어가 엄청 길잖아요, 지금. 주어가 이만큼 길고 그 다음에 is just as likely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서술부가 너무 짧게 되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어는 항상 대두를 싫어하죠. 주어가 앞부분이 긴 걸 싫어하니까 이거를 뭔가 뒤로 보내고 싶은데 뭐 가주어진 주어를 쓸 수도 없잖아요. 일반 명사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형식을 이용한 도치를 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별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just as likely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가 흔히 likely라는 단어를 보면 약간 당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많이 보는 건 2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구조로 안 나왔잖아. 그죠? 여러분 likely라는 건 형용사로서 있을 법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있을 법한 또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likely만 해석하면요. 알겠죠? 부사의 뜻도 있는데 부사로서는 probably의 뜻이에요. 아마도야 아마도. 됐니? 여기서는 부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예요. 왜냐하면 비동사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데 여기서 just as 하고 나왔잖아. 이건 뭐냐면은 그 as 원급 as 그거 말하는 거야. as 원급 as. 그러면 우리가 as 원급 as 할 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 중딩 때 배웠다시피.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있는 as가 뭐뭐만큼이고요. 앞에 있는 as는 똑같이라고 해석해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만큼 똑같이 뭐뭐한 원래 해석이 이거예요. 원래 해석이. 자 그런데 지금은 뒤에 as 이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as 이하가 왜 생략되어 있느냐? 그냥 생략해도 되니까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just as likely as 어쩌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생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just는 단지 그저 이렇게 해석하고 똑같이 가능성이 있다 이거잖아요. 직역하면은. 그래서 죄송해요. 자, 그래서 그 생각이 그만큼이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지금 설명한 거지 뭐 어법적으로 중요해서 설명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다시. 자, 그 아이디어가 그만큼이나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냐? 대절 이하라는 아이디어예요. 신생아가 come to 동사원형이야. come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게 되다거든. 뭐뭐 하게 되다. associate 나오면은 with 찾아라. 알겠지? associate A with B야. A를 B와 연관짓다야.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많이 외워요. B associated with 이걸로 많이 외우죠. 뭐뭐와 관련성이 있다. 이런 건데 이제 얘가 타동사로 쓰여서 A를 B와 연관짓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gentle rocking이니까 부드러운 흔들림을 뭐랑 연관짓는 거냐면 being fed래요. 자, feed는 먹이를 주다인데 being fed니까 먹이를 먹는 거겠죠. 그러면 신생아 입장에서 먹이를 먹는다는 건 젖을 먹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드러운 흔들림을 뭐랑 관련짓는가? 젖을 먹는 것과 관련짓게 된다는 생각이 가능성이 생기게 된대요. 이게 바로 두 번째가 됩니다. 이유 두 번째. 자, 신생아가 왜 흔들릴 때 편안함을 느낄까? 젖 먹는 거랑 관련이 있대요. 젖 먹는 거. 젖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젖 먹는 것과 관련?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젖 먹는 것이랑 뭐랑 관련을 지은 거야? 흔들리는 거. 흔들림. 이렇게. 이렇게 관련이 있대요. 이게 뭔